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메일 보안 학습에서 이메일 서비스 프로토콜과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고, 이메일 서비스 환경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팸 메일 대응 방안으로 도메인 기반 차단 방법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 이메일 공격 유형과 또 서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유형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보안 기법으로 PEM 기법과 PGP 기법, 그 다음에 S-MIME 기법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어쩌면 우리 일생생활이 되어 익숙한 인터넷 웹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친숙하지만 애플리케이션 보안 침해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리자에게 아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의 학습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맨 먼저 처음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웹 보안을 공부하기 위해서 웹이 뭔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웹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서비스 개념에서 웹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원리를 살펴보고 또 웹 서비스의 중요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이 HTTP잖아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니까 HTTP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HTTP의 헤더 정보가 있거든요. 이 헤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안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HTTP의 헤더 정보가 뭐가 있는지 헤더 정보를 분석하고 HTTP 서비스 보안 취약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웹 서버 보안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웹 서버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아파치 웹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쓰는 IIS 웹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치 웹 서버 보안의 설정 방법과 아파치 웹 서버의 세션 관리, 그 다음에 아파치 웹 서버의 그 다음에 그 환경 설정 파일이 있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윈도우즈 IIS의 웹 서버 보안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웹 로고 분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요청을 하면 그 요청 정보가 모두 다 웹 서버에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웹 로그라고 하는데 웹 서버에 기록된 거죠. 어느 클라이언트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페이지를 어떤 방법으로 접속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서버가 계속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웹 로고라고 하는데 이 웹 로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웹 서비스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 패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웹 보안을 사전에 탐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요청에 그 불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분석을 해서 패턴을 분석을 해서 웹 보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웹 로고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아파치 웹 서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파치 웹 서버의 로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액세스 로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공격 유형이 로그에 남겨진 공격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HTTP 상태 코드라든가, 그쵸, 뭐 성공을 했다든가, 뭐 실패를 했다든가, 뭐 그런 페이지가 없다든가 이런
그 요청한 거에 대한 그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HTTP 요청의 방식, 그다음에 우리 로깅하는 그 정보 형태에 따라서 W3C 로그 형식과 NCSA 로그 형식이 있거든요. 그 필드를 좀 알아야만 로그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필드를 그 비교를 한번 더 살펴볼 거고 W3C와 NCSA의 그 로그 정보의 정보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은 그 웹 보안은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안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단체가 있어요. 유명한 단체가 OWASP라고 하는 우리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라고 하는 그 OWASP 그 단체 그 학회 이름입니다. 여기서 3년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웹 공격에 대한 그 취약점들을 탑 10을 10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레포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ASP라고 하는 데서가 뭔지 여기서 좀 소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공격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 그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번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웹 방화벽의 종류와 특징, 그 다음에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웹보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보안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침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웹 보안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웹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 http www.google.co.kr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 홈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요청할 때 웹 어드레스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웹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사실상 곧 입력하는 주소란에 www.google.co.kr이라고 입력하지만 사실상 구글 서버에서는 웹 어드레스를 바꿔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맨 먼저 그 웹 어드레스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그 앞에 HTTPS라고 입력하는 부분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HTTPS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죠. 이 프로토콜은 여러분들 TCP/IP의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하나의 HTTPS라고 하는 웹 프로토콜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www.google.co.kr이라고 입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우린 도메인 네임 또는 거기다가 IP 주소를 입력해도 되겠죠. 172.217.24.169라고 입력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www.google.co.kr이라고 입력하면 이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다음에 배워야 되는 DNS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그것이 이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www.google.co.kr을 우리는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에 이렇게 점 두 개 콜론을 찍고 거기다 번호를 쓰게 되는데 우린 대부분 이거를 생략해서 많이 하는데 이게 디폴트로 이 80이 뭐냐면 포트 넘버입니다. 포트 넘버. 우리
웹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요 웹 주소의 체계를 잘 공부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80번 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 단원에서도 내가 얘기했다시피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그쵸 응용 계층에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 FTP라고 하는 서비스는 21번 포트를 쓰고 데이터는 20번 포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SMTP라고 지난주에 배웠던 이메일 보안에서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은 SMTP는 25번 포트를 쓴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뭐냐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접속하는 텔레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23번을 씁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담당하는 포트 넘버가 서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HTTP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걸 써도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80 포트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 생략을 하시게 되면 요건 80 포트다라고 하는 거고 80일 때는 생략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서버의 세팅에 따라서 다른 번호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80 포트다. 여러분들 네이버.com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다 콜론 80 쓰셔야 되는 건데 원래 80번은 안 써도 80번을 인정해서 안 썼던 겁니다. 이게 포트 번호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index.html이라고 요게 쓰게 되는데 요걸 갖다 우린 URI라고 하죠. Uniform Resource Indicator라 그래서 URI라고 합니다. 그쵸? URI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요 index.html이나 index.jsp나 index.asp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라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런 걸 지정하지 않아도 요 페이지를 이해해서 그 페이지를 띄우게끔 하는 그것을 서버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www.naver.com 그리고 슬래시 index.html 이렇게 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www.naver.com만 쳐도 거기서는 index.html이라고 하는 그것을 빼오죠. 그걸 갖다 우리는 맨 처음에 뜨는 페이지라고 해서 홈페이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음표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안에서는. 이걸 갖다가 뒤에 있는 이렇게 물음표하고 따라오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쿼리 스트링, 물음표 다음에 이렇게 GWSRD는 이런 게 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www.google.co.kr이라고 쳐서 그 주소창을 보면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보여준 것 같이. 물론 80은 생략해서 안 뜹니다. 이런 내용들이 뜨는데 그 뒤에 물음표 다음에 있는 거는 그거를 갖다 우리는 쿼리 스트링 또는 파라메터 값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GWS_RD는 SS 샵 SPF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파라메터고 그거의 값 15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걸 갖다 우리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고 요게 우리 웹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안 요소에. 그쵸? 요 파라미터를 우리 조작을 해서 이제 보안을 공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 쿼리 스트링 또는 파라미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ndex.html을 내가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다 요청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요 쿼리 스트링 값을 주고, 그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전체를요, HTTP로부터 이 전체 이걸 갖다 우리는 웹 어드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소, 웹 주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인터넷상에서 요 한 페이지를 지정하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URL이라고 합니다. URL. 요 뒤에 index.html은 URI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체를 갖다 우리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션
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웹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주소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쫙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제 계속 웹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쵸? 궁금한 사항들을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www.google.co.kr을 치면 구글의 이 페이지, 홈페이지가 뜨죠. 그쵸? 검색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 순식간에 그것이, 그쵸? 우리 그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우리 화면에 저것이 딱 이렇게 떴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동작 원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띄워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쵸? 여러 가지 원리를. 자,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얘가 뜨기까지는 어떠한, 그쵸?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페이지가 떴는지 하면은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시에서 좌측이 우리가 이제 구글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주소창에 띄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뭐가 깔려 있냐면 웹브라우저가 깔려 있겠죠. 그렇죠? 크롬이 깔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깔려 있을 수 있고 오페라 같은 것이 깔려 있을 수도 있죠. 그것들은 전부 다 HTTP에서 전송되는 웹 문서를 해석해서 우리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표시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소프트웨어들이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자, 우리가 요청하는 웹서버가 있겠죠? 이 웹서버는 우리 구글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구글 웹서버. 그렇죠? 한국에 있는 이제 구글 웹서버를 가정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구글 웹서버는 항상 켜 있겠죠. 꺼 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켜 있을 겁니다. 켜 있으면서 얘가 항상 프로그램이 하나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HTTP 데몬이라고 하는 HTTPD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떠 있어요. 데몬이라고 하죠. 그거를 계속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쵸? 이 서버가 켜지면 계속 실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그걸 요청하는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갖다 우리는 리스닝 하고 있다 그래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열고 듣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어떤 사람 클라이언트가, 그쵸? 웹브라우저를 띄워놓고 www.google.co.kr을 딱 친 겁니다. 그 순간에, 엔터키를 딱 치는 순간에 클라이언트에서는, 그쵸? 구글 서버에다가, 그쵸? 구글 서버에다가 연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쵸?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나 메시지를 전송해 주는 거는 누가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TCP가 담당한다 그랬죠. 메시지를 이동시키는 거. 여태껏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FTP 때도 얘기했고 이메일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 번째 계층에 있는 트랜스페어런시 레이어에 있는 TCP가 담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하는 TCP를 통해서 그렇죠? 구글 서버로 이동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싱크, 야, 나 연결해다, 연결할 거다라고 하는 싱크라고 하는 그쵸? 요청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연결이 되면 에커널리지를 줘라. 나한테 오케이 사인을 줘라. 라고 연결 요청을 합니다. 그럼 구글 서버가 켜서 계속 리스닝 상태가 있다가 연결 요청이 들어오면 그쵸? 데몬을 하나 만들어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거든요. HTTP 데몬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쵸? 그 만들면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그래 연결해줄게 라고 하는 TCP acknowledge를 그쵸? 클라이언트로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한테 그쵸?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글 주소를 딱 치면 그냥 구글 홈페이지가 딱 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이 구글 홈페이지가 하나 뜨기까지는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이게 떴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HTTP 세션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쵸? 나랑 사귈래? 그래? 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사귀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이 야, 연결해 줄래? 그랬더니 그쵸? 구글 서버가 그래? 라고 연결 허락을 그쵸? 허락을 했습니다.
TCP acknowledge를 보냈어요. 클라이언트로. 그럼 클라이언트가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자기가 홈페이지 요청할 거를 그렇죠. 웹페이지 요청 리퀘스트를 하겠죠. 이런 페이지를 달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또 보내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쵸. 우리 네 번째로 그쵸. 서버가 구글 서버가 내가 요청한 index.html을 내 브라우저로 빼주겠죠. 네 번째로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그쵸 전송해 주겠죠. 요청하면 그럼 전송하면 이게 한꺼번에 확 날아오는 게 아니고요. 사이즈가 크면은 패킷별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패킷별로 그 사이즈를 일정량을 쪼개서 쭉 보냅니다. 그 패킷에는 패킷 넘버가 있어서 그쵸 웹브라우저가 그 패킷을 받으면서 계속 웹브라우저는 그 내용이 뭔지를 그쵸 조합을 해서 번호별로 조합을 해가지고 그쵸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계속 띄우면서 우리 화면에 쭉쭉쭉쭉 보여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배워서 다 왔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로 와가지고 웹브라우저가 구글 홈페이지를 다 띄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저 클라이언트가 다 띄웠다고 연결 종료 요청을 합니다. TCP에서 finish acknowledge를 서버로 남겨줘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래 알았다 그래갖고 다시 TCP acknowledge를 클라이언트로 보내주죠. 그러면 우리는 구글 홈페이지를 우리 하나 띄운 겁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네이버도 www.naver.com을 치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딱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로 쭉 연결돼서 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했지만 서버는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이와 같이 여러 단계 HTTP 세션을 먼저 연결하고 요청한 웹페이지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전송이 끝나면 바로 HTTP 세션을 자동으로 종료시켜 버립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으셔야지 웹 보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웹의 동작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웹 서비스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웹 그러면 거미줄 이런 뜻이 나옵니다. 영어 단어에서 웹이라는 건 이제 거미줄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웹은 원래는 여러분들 www.naver.com 그쵸? www.google.com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www라는 게 세계에 있는 우리 HTTP의 월드와이드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웹서버를 요청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www는 월드와이드 웹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거미줄과 같이 널리 퍼져 있는 그 월드와이드 웹의 뒷자만 너무 길으니까 뒷자만 우리 그쵸 따서 웹이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는 월드와이드 www 그쵸 서비스 개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웹이라고 하는 건 뒷자만 딴 거예요. 거미줄과 같은 딴 거예요. 그래서 이거 www 세 개잖아요. W가 그죠? W3 이렇게도 써요. W3 그러면 www를 쓴 거예요. W3 왜 약어로 각각의 웹 콘텐츠들의 분산된 저장 장소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홈페이지 서비스하는 그 서버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도 네이버도 있고요. 다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트위터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을 다, 우리 링크를 따라가면 다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을 전체를 보면은, 그쵸. 세계에 넓게 퍼져 있는 거미줄과 같이, 그쵸. 웹 콘텐츠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저장됐다. 그걸 갖다 우리는 웹 서비스다, 웹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서비스의 명이고 이거는 어떤 일이 웹 서비스는 어떤 것이 담당해 주냐면 TCP/IP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맨 마지막겠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HTTP 또는 HTTPS 그러면 HTTP 시큐리티예요.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얘가 담당하는 거예요. 서로 홈페이지를 줄래? 받을래? 이렇게 담당을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사이에 80번 기본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우리가 서버에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80번 포트를 디폴트로 80번 포트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근데 물론 여기 서버에서 이 80번 포트가 아니라 다른 포트 8080 뭐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홈페이지 가보면 8080이라고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은 80번 포트를 이용하죠. 우리 80번 포트 할 때는 안 쓰는 거고요. 만약에 네이버 할 때 80번 포트가 아니고 8080 포트, 그렇죠. 8080번 포트라고 하면 그렇죠. http worldwideweb.naver.com 그리고 콜론 8080 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 안 쳤잖아요. 그거는 80번 포트를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클라이언트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서 웹 서버에 그쵸? 클라이언트에서 구글 서버에 HTTP 요청을 하죠. 뭐 여기 이제 아까 세션을 연결하고 뭐 요청하고 응답하고 그런 거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HTTP가 하는 역할은 아까 그거는 이제 TCP가 하는 거고요. 그쵸? HTTP가 하는 거는 HTTP 리퀘스트 하면은 그쵸? 요청 정보가 날라가요. 그 정보는 이제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우리 헤더 파트, 이제 바디 파트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웹 서버가 그거에 대한 요청에 관련된 거를 웹 서버가 처리해서 웹 문서, HTML 형식의,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형식의 HTML 문서로 클라이언트로 던져주겠죠. 그쵸? 응답해주겠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그걸 보면 우리가 구글 홈페이지가 딱 뜨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웹서버에는 웹서버 한 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여러 개가 붙어 있고요. 웹서버에. 또는 여기 그림 파일만 저장하는 웹서버도 따로 있어요. 이미지 파일도. 또는 영상 파일만 저장하는 것도 많고요. 자바스크립트만 저장하는 파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 웹서버에 여러 가지 용도가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클라이언트 하나, 웹서버 2번, 그쵸? 데이터베이스 3개잖아. 이걸 갖다 3타이어 시스템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좀 이제 나중에 뒤로 미룰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웹 보안을 하는 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서도 TCP, 그쵸? 지난번에도 우리가 FTP, SMTP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하는 프로토콜이 HTTP라니까 HTTP 한번 특징을 볼게요. 먼저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사이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Stateless Sessionless 프로토콜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보안이 상당히 여기에 문제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FTP 서비스라는 3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연결해 줄래? 연결해 줄게? 그래, 그럼 너 암호가 뭐니? 너 아이디가 뭐니? 암호가 뭐니? 암호를 쳤으면 그래, 알았다. 3단계로 해서 그쵸?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요구를 했잖아요. 인증을. 마찬가지. 이메일도 인증을 요구해요. 그렇죠. 내가 이메일에 그 서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메일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익명이 이메일 보내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인증을 요구를 해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서버는 알아요. 그렇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얘가 가지고 얘 서버에 등록된 사람인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볼 때 서버에다 등록하고 홈페이지 봐요? 구글에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에는 이거 웹 서비스는 그쵸? 인증을 거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클라이언트 인증 없이 바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연결을 해서 서비스가 끝나면 바로 서비스를 끊어버려요. 여러분들 FTP 서비스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오픈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연결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연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이를 치거나 EX 사이트를 치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다가 인위적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구글 홈페이지를 웹서버에다 요청을 하면 웹서버에서 뭐를 주냐면 홈페이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주고 나면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끝났다. 연결해 줄래? 그래. 그럼 이거 줄래?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 관계 끝내자. 끝이에요. 계속 연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 한번 뜨잖아요. 구글 홈페이지 뜨면 구글 서버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걔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세션 리스 또는 스테이트 리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FTP 서비스나 텔넷 서비스 이런 것들은 세션 리스가 아니고 스테이트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에요. 세션이 스테이트가 연결돼서 하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보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죠. 하여튼 계속 또 설명을 뒤에 가서 할게요. 웹페이지를 그래서요. 웹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고 페이지 전송이 완료되면 세션을 즉시 종료하죠. 만약에 세션을 계속 갖고 있다 그래봐요. 그럼 구글 서버는 못 견딜 거려. 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서버를 계속 요청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프로세스 하나를 계속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서비스가 이 브라우저가 닫을 때까지 계속 세션을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는 견디지를 못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서비스 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서비스 할 것만 딱 하고 끊어버려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끊어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구글 홈페이지를 아까 요청을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세션에 한 번 맺어질까요? 몇 번 맺을까요? 한 번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청을 할 때 내용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세션 한 번 맺어서 올라오고요. 거기에 이미지 같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세션을 또 요구해서 이미지도 또 갖고 와요. 이해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띄우면서 세션이 여러 개가 만들어서 소멸되면서 한 개 홈페이지를 뜨게 되거든요. 뭐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시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고 페이지 전송이 완료되면 세션을 즉시 종료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쵸?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는 적은 부하, 적은 노동으로 그쵸? 적은 오버헤드라고 그러는데 그쵸? 이렇게 처리를 많이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적은 부하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죠. 우리 홈페이지 웹 서비스에는 여러분들 뭐 텍스트라든가 뭐 숫자, 문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쵸? 음성, 동영상, 그쵸? 심지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 그쵸? 이걸 갖다가 다이나믹 페이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은 최대한 웹 서비스의 그쵸? 작업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스테이트 리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웹브라우저에 뜨면은 서버는 끊어진다. 그쵸? FTP나 텔넷은 그쵸? 스테이트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이거는 스테이트 리스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HTTP 리퀘스트를 하잖아요. 홈페이지 줄래? 그쵸?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HTTP 리스폰스에서 딱 보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HTTP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청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청 정보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뒤에서 볼게요. 하나의 HTTP는 정보, 리퀘스트 하는 정보는 이렇게 패킷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보는 헤드 부분과 머리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뒤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진다. 되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헤더 정보, 우리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HTTP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에는 두 개의 부분으로 정보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번호는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HTTP 헤더 정보를 보면 어떤 내용들을 내가 보내주고 받냐면 보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쵸? 전송 방식.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소드. 그 전송 방식에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어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 차이가 틀려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페이지에 요청할 때 우리 쿼리 스트링 값을 준다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남겨줄 때. 그쵸? URI뿐만 아니라 데이터 값도 남겨준다 그랬잖아. 이 데이터 값을 남겨줄 때 get 방식은 그쵸? 헤더 부분에다 남겨주고요. 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방식은 바디 부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서 보내줘요. 따라서 get 방식은 보안에 취약하고요. 포스트 방식은 보안에 그쵸? 보안에 적합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대부분 URL과 주소를 입력해서 보내는 건 대부분의 get 방식을 쓰는 거고요.
여러분 게시판에 글 쓰기 위해서 제목 쓰고 이름 쓰고 제목 쓰고 내용 써서 전송 이렇게 보내면 게시판에 글이 써지잖아요. 그럼 포스트 방식으로 대부분 해요. 많은 데이터를 보낼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하지만 겟 방식은 그쵸? 240바이트밖에 못 보내요. 작은 양의 바이트밖에 못 보내거든요. 그 차이. 그 다음에 받는 호스트 아까 있었잖아요. 호스트 뭐가요? www.google.co.kr 이거를 그쵸? 헤더에다 보내면 그럼 어느 서버에다 보내는 건지 어느 서버에 요청하는 건지 그 요청하는 그쵸? 웹 서버의 호스트 이름, 도메인 네임이나 또는 IP 주소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 accept, 허용 권한은 콘텐트 타입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낼 때 우리가 받을 때 그쵸? 텍스트는 HTML이나 이미지나 GIF로 받겠다. 그렇게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너 그런 걸 해서 보내라 라고 그쵸? 텍스트 있죠. 콘텐츠의 타입을 텍스트나 HTML 또는 이미지나 GIF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죠. 그 다음에 레퍼러라고 알짜 하나 빼셔야 돼요. 레퍼러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에 하면 맨 처음에 구글 들어가서 그쵸? 검색을 한 다음에 클릭하면 링크하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페이지에서 왔는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을 처음 브라우저에다 구글을 땅 치면은 페이지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값이 없겠죠? 그렇지만 페이지를 링크 클릭하면 넘어가면 클릭하기 내가 이 페이지가 나온 거에 전 페이지 URL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쿠키 아주 중요한 건데 쿠키 정보가 넘어가죠. 이 쿠키 정보라는 거는 쿠키라는 건 클라이언트에 서버가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저장하는 그쵸? 작은 기억 내용들 그걸 갖다 쿠키 정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유저 에이전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 뭐를 쓰냐 IIS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냐 모질라 이런 것들을 쓰냐 이런 것들을 남겨주고요. 뒤에 볼 거예요. 컨텐트 타입이 있어요. 우리 데이터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쿼리 스트링 값으로. 그럴 때 데이터의 유형 대부분의 텍스트로 보내주겠죠. 스트링으로 보내주겠죠. 컨텐트 타입. 그 다음에 캐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낼 때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서버에서 보내는 것을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잠시 모았다 하는 거거든요. 캐시하는 게 있거든요. 캐시는 이렇게 모으는 거잖아요. 모았다 하는 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아시겠어요? 대부분의 그죠? 캐시 컨트롤 예스가 되겠죠. 자, 컨텐트 랭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죠? 주소하고 같이 보내는 데이터 있잖아. 그 데이터의 크기. 아시겠어요? 대부분이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때 데이터의 크기를 보내줘요. 그죠? 1024바이트, 2048바이트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 요청한 언어, 코리안, 잉글리시 이렇게 쓰겠죠? 그런 정보들을 HTTP 리퀘스트 할 때 이런 정보들을 서버로 남겨준다는 거죠. 또 서버도 자기가 처리해서 클라이언트로 남겨줄 때 이 HTTP 헤더 정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남겨주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HTTP 보안 취약점이 뭔지 그쵸?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HTTP 정보는 자 HTTP 보안 취약점 한번 살펴볼게요. 그쵸? 이메일이나 유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웹 기술에 의해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우리 웹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웹은 다른 거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웹메일 있지 않습니까? 연계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인증을 할 수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중간에 가로채기 해가지고 공격에 할 수 있죠. 중간에 그 웹 헤더 정보를 가로채기 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시면 저랑 같이 이거 실습할 거예요. 가로채기해서 변조해갖고 공격도 해보는 거, 방어도 해보는 거 그런 거 해볼 겁니다. 웹페이지의 취약점, 웹페이지 취약이 상당히 많아요. 오류 페이지가 나온다든가, 그쵸? 여러 가지 SQL 문제의 취약점,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볼 거고요. 웹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 디렉토리가 리스팅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서비스 환경의 설정 및 CGI라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웹에서 실행 가는 거. 그러니까 HTML이 아니라 실행해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 CGI라고 있어요.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작성의 문제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웹 방화벽, 우리 맨 끝에 가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우리 보안 취약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그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와 웹은 혼자 서비스하는 거지만 다른 서비스, 즉 FTP라든가 SMTP라든가 텔넷 뭐 이런 걸 갖고 연계를 해서 하면 그쪽에 그쪽 웹의 취약이 이쪽까지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시겠어요? 뭐 그런 것들 대부분의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쓸 때 우리 FTP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도 보내주고 파일도 받고 그러잖아요. 물론 FTP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으로서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증할 수 없어서 중간에 그런 것들 패킷을 가르쳐서 헤더 정보를 가르쳐서 이런 것들을 변조시켜서 보내면 이상하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 웹페이지 취약점 문제, 웹 브라우저의 기본 설정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렇죠? 웹 서버의 환경 설정 잘못하거나 실행 파일의 잘못, 웹 방해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첫 시간에 조금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쵸? 여러분들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잠깐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